퀴즈 보시면 1문입니다. 같이 풀죠. 노동관행, 양가로 1번. 별도의 지급 규정은 없으나 A 회사가 지난 10년간 연말에 모든 근로자들에게 연말 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고 근로자들은 연말 상여금을 연말에 당연히 지급받는 것으로 인식감. 연말 상여금은 임금인가? 이거 뭐 말로 답변하실 필요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정답은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임금 이게 아니라 정답은 그러면 머릿속으로 딱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임금 이러면 제가 막 이럴 거잖아. 막 이게 좀 뭐 빙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시면 저도 막 할 거예요. 자, 정답은 임금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임금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일체금품인데 그 문제였고 플러스 근로의 대가로 지급돼야 되는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건 근로와 직접 밀접 관련 있는 사유로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더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건 사용자가 지급 여부를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거고 지급 의무 발생한 거는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물론이고 노사 간의 노동 관행에 의해서도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관행에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는 무엇이냐? 규범적 사실도 명확히 승인되거나 혹은 노사 당사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사업장 내에서의 사실상의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 등의 규범의식에 지지가 되고 있어야 되겠더라. 뭐 이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임금은 무엇이냐? 관행도 가능하다. 관행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러이러하더라. 근데 보니까 당연히 지급받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기한도 많이 지났고.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수험가에서 많이 보는 판례는 아닌데 우리가 보통 수험가에서 보는 판례는 이거잖아요.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건 지급 여부를 사용자 임의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의무가 있다는 것의 근거는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뭐 이런 걸 많이 보셨습니까?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이럴 수 있죠. 지급 사유,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 액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지급 의무가 있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에 주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난지 아닌지 몰라요. 그게 그러면 지급 의무가 없는 거지. 그다음에 언제 줄지 몰라요. 의무가 없는 거고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왜 주는지 몰라. 왜 주는지 모른다는 거는 결국 언제 주는지 모른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뭐 연결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 있어야 되겠다. 해석상 붙일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판례도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이따가 이제 사례집에 갖다 놨는데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A기업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별도의 합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A기업에서 같은 그룹사 내에 타 계열사로 전적 발령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 기존의 전적 대상자들이 그러한 조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A기업은 근로자 갑에게 타 계열사로 전적 발령을 내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죠.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서 막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시되고 있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식의 관행의 구성력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 일종의 노동 관행 그 자체에 대해서 구성력을 부여하는 거는 노동법의 특수한 법이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되게 신중하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판례는 동의 없지만 관행에 의한 전적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사례에서 인정한 케이스는 한 번도 없죠. 가능성을 인정하는데. 근데 학계에서 비판이 있는 거는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통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더욱더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하더라. 양가로 3번. 구속력이 인정되는 사업장 내 관행을 폐기하기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관행의 법적 지위를, 구속력 있는 관행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의 지위로 보게 되면 1대1로 부르다가 바꾸면 되겠죠. 근데 취업규칙의 지위로 보게 되면 근기법 구자조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보통 다수 견해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판례 입장도 그렇게 된다고 평가를 받아요. 되게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판례대로 간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병행 절차를 거쳐야 되겠더라. 이유는 뭔가요? 관행이 사업장 내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취업규칙하고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취업규칙이다. 따라서 근기법 94조에 동의를 받아야 되겠더라. 그 다음 양가로 4번. A기업은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협에 의한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관행적으로 소급 적용을 통한 추가 지급을 해왔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퇴사한 갑에게 임금 인상분 및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이를 청구한다. 갑의 청구는 타당한가? 한번 이거 판단을 내려보시죠. 뭐가 논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협을 통해서 임금을 인상한 다음에 소급 적용하는데 그 사이에 나갔던 사람들한테도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리고 딱히 규정이 있지도 않지만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관행에 의해서 이미 퇴사한 사람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이거는 타당하지 않죠. 판례에 따르면. 근데 단정할 수 없어요. 사례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사례에서는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어 있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사실관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그 하경영 교수님 사례집 같은 경우도 요걸 베이스로 한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결론은 관행이 형성돼 있으니까 청구할 수 있다가 답이에요. 그 사례집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단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 판례 자체에 대해서도 은근히 비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반대로 풀이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케이스에서 문제를 보시면서 사실관계가 출제자가 어느 방향을 의도했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고 출제자가 어느 방향을 의도했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약을 팔아야죠. 그때부터는 이제 열린 다방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약을 잘 팔아야 싸움이라서 그때는 약을 팔아야 돼요. 최대한 사실관계 막 끌고 들어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규범의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약을 팔아줘야 되겠죠. 자, 아무튼 굳이 여기서 그냥 OX로 나눠버리면 타당하지 않다요. 근데 단정할 수는 없겠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5번. A기업과 B노동조합이 체결한 2008년 단체 협약에는 연말 상여금을 전 직원에게 1,000만 원씩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A기업은 실제로는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지난 10년간 단협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 체결되어 왔음에도 사용자는 계속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왔다. 2,000만 원을 지급한 관행은 어떤 지위를 가지는가? 이거 제가 만든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단협이 적용됐는데 단협의 문구에는 1,000만 원 돼 있어요. 근데 그대로 갱신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2,000만 원을 지급해왔던 거예요. 그럼 관행의 지위는 무엇이냐? 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거는 우리 그냥 기존에 보는 것처럼 취업규칙이다. 이런 순간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유리의 원칙 문제 발생하고 유리원칙 부정설 그러면 부당이득인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결국 단체협약이라는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의 관행이 이제 보충력, 그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있어서의 보충력 지위를 가지겠더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실상 무기자법이라든가 사인인 보너스라든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관행을 고려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기존 관행은 이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 판단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가 1,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양 당사자가 실제로 의도한 건 2,000만 원이었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써 있는데 실제 2,000을 줬어요. 근데 노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막 고마워 이런 거 없고 사측에서도 더 준 거야 이런 거 없고 다음에 재계약할 때도 갱신할 때도 그냥 문구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거기서 오히려 노조가 거기서 오히려 우리 실제로 2,000을 주니까 2,000원으로 씁시다 라고 요구했던 정황이 있다. 이러면 오히려 노측이 불리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노사가 당연히 이건 뭐 써있지만 뭐 2,000원 주는 거니까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제 그 줄락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오히려 노측에서 우리 그냥 2,000원 기재해가지고 확실하게 합시다 라고 하는 순간 2,000만 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사용자가 그 지급 근거 없이 그냥 호의로 지급한 그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노사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그냥 10년간 쭉 해온 거니까 당사자 간의 의사 해석할 때 문구의 기재는 1,00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실제 의사는 2,000만 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더라. 그럼 이런 경우라면 단체협약의 지위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건 어떨까요? 1,000만 원으로 써있는데 실제로는 500만 원만 준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단협 위반이죠. 체불. 그건 단협을 위반한 관행을 형성될 수가 없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 원 써있지만 얘들의 진짜 의사는 500이다 라고 주장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단협 위반이죠. 그건 그냥 체불.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요 깔아놓고서 서브노트 한번 가보겠습니다.